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호입니다. 네, 먼저 미국 경제 상황을 짚어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된다는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을 보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한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3%를 상회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개인 소비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미국 가계의 소비인데 소비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 소비가 꺾이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선순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업률이 지난 7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하고 다시 안정을 찾다가 조금씩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실업률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를 밟을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최소한 지금 당장은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월간 실업률 혹은 고용지표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지표를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결국 누군가 일자리를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잃게 되었을 때 수당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률과 동행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전부 큰 차이가 없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던 시기와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실업률도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지역 연은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상황지수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레이버 마켓 컨디션 인덱스입니다. 이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지표 외에 고용 관련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채용률이 될 수도 있고 비정기적 근로자들의 일자리 수가 될 수도 있고 임금 상승률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수십 가지의 고용 데이터들을 모두 종합해서 현재 고용 시장이 어떠한지를 평가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LMCI 노동시장 상황 지수와 실업률 데이터를 함께 그려놨는데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마이너스로 진입한 구간을 회색 음영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회색 구간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상으로는 실업률을 우측에 역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노동시장 상황지수가 실업률의 등락보다 조금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었냐면 이 노동시장 상황지수가 0 부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물론 소폭 마이너스를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실업률도 실제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과거 침체 시기 2000년도 이후라든지 2007년 전후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노동시장 상황지수가 급락하면서 실업률도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피크는 찍었지만 급격한 둔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작년 11월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오히려 고용시장은 소폭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될 실업률이 큰 침체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시장을 전망을 할 때는 금융자산의 가격은 현재의 경제 상태보다도 미래의 경제 상태를 반영을 합니다.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현재 좋은 것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확연히 다른 이야기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3%를 기록을 했고 당장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진 않지만 그것이 미래에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와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 모두 실시간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시면 12월 초까지 성장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은 2% 초반대로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너무 좋은 것은 자명하지만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걸 좀 금융시장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는 향후 데이터 확인이 더 필요하고 오히려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되었건 국채금리가 되었건 높은 성장률에 맞추어서 다 레벨업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기대치도 2024년도 6월 전후로 보면 기준금리 기대치가 3%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궁극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3%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기대치가 4%까지 올라왔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도 9월 FOMC 기준으로 거의 100bp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즉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다 보니 그만큼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기대치 모두 높아지는 상황인데 결국 어떠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새로운 균형점이 약 4.4% 정도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기대치를 모두 감안하여서 미국 10년물 금리의 새로운 균형점을 추정을 한 건데요. 결국 4% 중반대의 금리가 미국 장기금리의 균형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움직임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 금리가 새로운 균형점까지 올라왔다는 시그널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장기금리를 저희가 물가채와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BEI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9월 FOMC 이후로 실질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는데요. 실질금리가 2%를 넘어서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즉 BEI 10년물이 2.4% 부근에서 하향 안정되는 그림들이 관찰이 됩니다. 만약 금리 레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꾸준히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금리가 2%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4% 아래에서 안정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균형점 수준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4.4% 부근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레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금리를 끌어올린다라는 불안감이 채권 시장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인데요. 벌써부터 이 관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 기사와 트럼프의 트윗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싱턴 포스트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책측근이 보편적 관세를 실행을 하긴 하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티컬한 인푸트, 중요한 수입품에 대해서만 보편적 관세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관세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 펼쳐질 거다라고 시장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곧바로 트럼프가 과거에는 트위터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회사에서 만든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트윗과 같은 거를 이제 간단한 글들을 코멘트를 남기는데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완전히 가짜뉴스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반박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금리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트럼프의 이런 트윗 혹은 코멘트들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격화됐었거든요. 그러한 조짐들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 기사들도 다양한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아마 트럼프도 본인의 의견들을 계속 피력을 할 텐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막연했던 우려들은 다소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모든 국가들에게 엄청난 규모로 부과를 하겠대 혹은 감세를 무작정 막대한 규모로 실행을 할 것이래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정책들은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반박을 하긴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관세에 관련된 보도가 대표적으로 향후 정책의
실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배경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거치게 되면 장기금리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 중에는 트럼프의 코멘트와 다양한 축소성 기사들 때문에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